눈 쪽 한쪽에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있으신 분들, 여기에 이제 기미가 겹쳐져 버리면 되게 어려워요. 얘의 문제가 뭐냐면은 점점 진해져요. 나중에는 눈 주위라든지 이런 부위들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색소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오타양 모반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다 이제 기미나 잡티로 오해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의학적인 명칭은 후천성 양측성 오타 모반양 반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길죠? 영어로는 약자로 해서 에브놈이라고 하거든요. A-B-N-O-M 에브놈이라고 약자로도 표현을 하고, 쉽게 우리나라 말로는 오타모반양 반이라고 해요. 오타모반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가끔씩 예전에 어르신분들 보면 이렇게 눈 쪽 한쪽에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있으신 분들, 눈 흰자도 약간 파란 분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타모반이라는 일종의 점이에요. 깊은 곳에 있는 점이거든요. 진피층에 있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지 않고 파랗게 보입니다. 문신 같은 것도 깊이 새겨놓으면 파랗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점도 아래쪽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파랗게 보여요. 근데 오타모반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선천적이에요. 아기 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서 점점 진해져 가지고 점점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눈이라든지 점막 같은 데도 포함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옛날엔 치료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놔두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게 생기면은 아기들이니까 엄마들이 바로 병원에 데려오죠. 치료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떤 레이저에도 반응을 잘 하는 편이고 횟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완치가 되고 재발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친척인 애가 있어요. 얘는 어려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들어서 생겨요. 그래서 양측에 보통 뺨 쪽이라든지 이마 쪽 위주로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특히 여성들한테서 많이 생기고 중년에서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랑 좀 겹쳐지네요? 기미랑 좀 겹쳐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미로 오인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타모반과 기미가 겹쳐져서 같이 있는 경우들이 한 40% 많으면 50% 정도 봐요. 요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면은 기미랑은 다르게 오타모반은 치료를 하면은 재발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완치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들은 뭐 토닝을 계속 했는데 안 없어지고 똑같아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효과도 레이저 치료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경우들 중에서 오타양 모반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를 해요. 얘의 문제가 뭐냐면은 점점 진해져요. 나중에는 눈 주위라든지 이런 부위들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진단만 내리면 치료가 어렵지는 않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미랑 겹쳐진 경우, 그리고 기미가 없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 기미가 없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수월해요. 오타양 모반은 진피층에 멜라닌 세포가 많이 늘어난 상태고 깊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게 깊이 들어가는 레이저로 파괴를 해야 돼요. 마치 문신 치료하듯이 치료하거든요. 루비 레이저라든지 뭐 알렉산드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레이저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1064 같은 이제 엔디아그 레이저는 좀 더 깊이 넣을 수가 있고 해서 그걸 좀 조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예전에는 이거를 좀 강하게 치료를 했어요. 강하게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좀 빠르거든요. 요즘은 횟수를 조금 늘리되 피부에 좀 자극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게 요즘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오타양 모반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 1, 2년 차들이 담당할 수 있는 치료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미가 겹쳐져 버리면 되게 어려워요. 기미 자체는 멜라닌 세포가 예민해진 질환이에요. 기미는 살살 가야 되거든요. 얘를 자꾸 건들면 오히려 색소를 더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옛날에 오타양 모반이나 잡티나 뭐 기미가 섞여 있는 사람들 IPL 같은 걸로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세게 레이저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 25년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환해져요. 하고 나면 와, 이렇게 얼굴이 환해질 수가, 깨끗해질 수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면은 오타양 모반은 좀 남고 잡티는 없어지고 기미는 자극받아가지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시커멓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앵그리 멜라노사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사들 사이에서 화났다는 거예요. 멜라닌 세포가. 그래서 화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더 많은 색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타양 모반은 진단이 중요해요. 얘가 오타양 모반이다 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얘가 기미랑 섞여 있느냐, 그거를 나누는 것들이 두 번째고, 기미도 있고 잡티도 있고 오타양 모반도 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각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본인의 경험만 의존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 치료를 몇 번 했는데 없어졌다, 너도 이거 해봐 해가지고 하면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내가 그 치료를 했다고 좋아졌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치료를 했다고 좋아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타양 모반이라든지 색소 치료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루비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코시오, 어떤 사람들은 엔디약을 쓰기도 하고, 치료 과정 중에서 좀 바꾸기도 하고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무슨 레이저를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오타양 모반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파괴를 해가지고 깨버려야 되거든요. 그건 마치 내가 집에서 문신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경험이 많고 이런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꼭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름 맞아서 이제 색소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혼자서 진단하지 마시고, 특히나 인터넷 보고 이거 했더니 좋아졌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꼭 경험 많은 선생님과 진료 후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확인을 할게요. 앞으로 진료가 좀 많다 보니까는 조금 게으른 측면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 사과드리는데, 최대한 확인해가지고 댓글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